하고 훈만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그 방식만 갖고서는 이 천자문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무시하죠. 그건 뭐 서당에서 애들이 공부하던 건데 이제 뭐 내가 뭐 이 나이 들어서 그까짓 것 공부해? 라고 무시하면서 그래도 한문 모르니까 기초는 천자문 좀 해야지 하고 늘 오셔요. 그랬다가 막상 왔다가는 이게 도대체 뭐야? 그죠? 지금까지 듣도 못한 방식의 이른바 철학 공부잖아요. 그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들 도망가십니다. 우리 그 교육이라는 게 초등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 이른바해서 그 사유, 생각하는 방식의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머리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그 생각하는 게 머리가 아파서는 안 되죠. 그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도록 생각해야 되는 건데 머리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막힌 거 뚫어주는 거죠. 우리가 글자 모르면 뭐라 그래요?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그리고 난 뒤에 그걸 공부해서 글을 알게 되면은 환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이제 글자 알았던 거 몰랐던 거 알게 되면 정말 눈앞이 환해지는데 단순히 아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치를 공부를 해야 비로소 자 두루두루 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두 가지 잘못해서 하나는 그 벌로 이제 미리 지금 서비스로 그저 팁으로 요만큼 하나 더 드리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 강의를 했더니 잘못하면 꼭 잘못한 거 짚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니까 안 짚어주셨는데 지난번 보리맥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보리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그죠 저녁 때죠.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서 동방목이죠. 봄이 되면 싹 터 나오는 그죠? 그 식물이 바로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리밟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미리 좀 우짜란 부분이 있어서 보리밟기 해준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정확하게는 우짜란 것이 아니라 그 겨우 내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가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나중에 봄이 되면은 좀 들뜨죠. 그래서 들뜬 것을 땅을 좀 굳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또 들뜨게 되면 또 우짜라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는 들뜬 땅을 이렇게 밟아주기 위해서 그래야 뿌리가 튼실하게 자라죠. 안 그러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휙 자라기만 하고 나중에 힘이 없어져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복 가운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제가 쭉 2시간이건 몇 시간이건 강의를 하더라도 잘못됐다 싶으면 제가 기억이 반드시 나요. 그날 저녁 때 기억이 나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가면서 기억이 나든가 그 다음날에도 기억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강의하다가 보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거지로 생각해내려면은 강의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설명 조금 잘못했습니다. 자, 그 보불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불문이는 맞아요. 우리가 기자죠. 몸기자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 대어서 해서 쓰는 이렇게 해서 만든 무늬가 불무늬가 되고요. 불무늬가 되고 보무늬라고 하는 넓을 보자니까 그 자루 없는 도끼 문양. 자루 없는 도끼 문양을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보무늬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임금님 12장복에서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은 3절에 가면 성인지도라고 하는 대목의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시제 문자하고 내복 의상이라 비로소 문자를 짓고 그 다음에 의상을 만들어 그죠? 의상을 입었다라는 뜻인데 그때가 그 내복 의상이라고 할 때 자 의상을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럼 이전에는 뻘거벗고 산 시절이었나? 그거 아닙니다. 비록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서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천자문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자문은 이른바 유학경전의 사서 삼경과 그 다음에 두루두루 역사까지를 그러니까 이른바 사마천이 쓴 사기까지를 두루 아우르는 글이 바로 뭐냐면은 천자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은 다만 이제 초학자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부터 1000번째까지의 글자까지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00글자만 대체로 익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00개의 글자는 전부 다가 자, 유학 경전에서 뽑아낸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본적으로 익히게 되면은 웬만한 기초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아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천자문에서 이제 서당에서 공부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라 이렇게 표현했죠. 선생들도 몰라요. 천자문 가르치는 선생들 오늘날까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사언절구에서 네 글자가 한 문장씩 해가지고 요거 정도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수의상이 그 서경에 순임금이 그 천자가 되시고 난 뒤에 내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야, 신하들은 나의 팔다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옛분들의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두루두루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내가 옷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법과 제도를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상을 들이우고 천하를 다스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의상을 들이웠다라는데 이 의상을 짓는데 옷을 입는데 천자답게 입어야 되죠. 임금이 임금답게 입어야 됩니다. 선생이라고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데 옷을 그지같이 입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른바 선생의 권위를 일단 인정을 못 받게 되겠죠. 이른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답게 옷도 갖춰 입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임금답게 나는 저 하늘의 도, 천지 자연에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해와 달에 그죠? 해와 달과 별이 밝음을 세상에 이렇게 내려두듯이 어쨌든 해와 달과 같은 이런 정치를 해주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밝은 정치로서 그저 밝게 비추면서 이끌어주겠다라는 그런 뜻도 담고 그 다음에 산처럼 후중하게 그저 두터운 덕으로서 베풀어 주겠다. 그 다음에 천지자연에 그저 이 계속 그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태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담아가지고 옷에다가 무늬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천자일 경우는 12장복이라 그러죠. 12장복이라고 하는 것도 자 1년 12달의 의미가 나오죠. 그죠? 1년 12달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장복을 만드는데요. 자, 윗도리와 아랫도리에 자, 수 놓는 무늬가 다릅니다. 윗도리에는 그림으로 그리고 아랫도리에는 수를 놓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정확하게 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림이 아니라 오색입니다. 오색으로서 자, 이제 무늬에 수를 놓는다라는 건데요. 자, 윗도리에는 뭐냐면 일월 성신. 자, 하나, 둘, 셋. 산,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화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은 저 위에 떠 있으면서, 그죠? 떠 있으면서 밝게 세상을 비춰주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조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밝게 임한다. 임금이 위에서 임금이 정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인지상이죠.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위에 올라서 그 다음에 밝은 덕으로서 이 아래까지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을 조림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일월성신과 같이 이렇게 조림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윗도리에 이렇게 새겨놓고요.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텁고 무겁죠. 그래서 내가 후덕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 자 1년 12달이라는 것이 늘 변하고 변하는 그죠?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나도 때에 맞춘 그 시중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용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화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우리 꿩입니다. 꿩치. 꿩이 무늬가 선명하죠. 그래서 내가 밝게 그죠? 분명한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수를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랫도리 치마에는 뭐냐면은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호유라고 하는 이 호자가 아니라 범호자입니다. 호유라고 하는 뭐냐 원숭이에요. 호유라고 하는 원숭이를 종이라고 가리키는데요. 이 호유라는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냐면은
굉장히 효성스러운 원숭이입니다. 이를테면은 자 원숭이가 자기 부모가 이제 새끼들 낳아서 이제 그 자기 이제 새끼들이 부모 도움으로 크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부모가 늙게 되면 이 원숭이들 어떻게 하냐면은 먹이들을 항상 먹이를 구해다가 부모를 봉양을 하는데 혹시라도 먹이 구하러 간 사이에 다른 짐승들이 습격을 받아서 부모가 죽을까봐 이제 나무 제일 위쪽에 올라가 있게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해 와가지고 먼저 부모한테 드립니다. 먼저 부모한테 먹게 하고 부모가 다 먹고 나면 그 남은 것을 아래에서 자기들이 받아 먹어요. 그래서 효의 상징으로 바로 호유라고 하는 원숭이를 수놓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밝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요. 조라고 하는 것은 물풀입니다. 물풀이다. 물속에서 자라는 풀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상징해요. 정결함. 그 다음에 분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백미죠. 하얀 쌀인데요. 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르죠. 그래서 이 분미를 쓰는 이유는 나는 백성들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양민의 정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보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루 있다라고 하는 건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죠. 대신에 자루 없는 도끼 문양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제 무슨 일에 대해서 임금은 결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결단한 것이 분명하게 결단한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몸기자 두 개를 이렇게 써서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살피고 살피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천자의 12장복이 되고 제후 같은 경우는 9장복이 되겠죠. 9장복이다 그러면은 1월 성신만 빠집니다. 그럼 9장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용하고 용 하나가 빠지고 산하고 7장복이다 그러면 산하고 용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약간 이제 의상에 이제 요 무늬 놓는 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12장복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아두셔요. 지난번에 자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루 없는 도끼문이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이때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때 되면은 어떻게 한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씩씩하게 답을 잘 하시면 되죠. 저희 아마 천자문책에 이게 이 구체적으로 12장복 내용까지는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순임금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옷을 짓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순임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미처 조금 잘못된 거 보충하고,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